보안관리의 의의. 세계 각국은 세계화를 지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술 전쟁의 시대라 할 만큼 핵심 기술의 확보 및 보호를 위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경쟁력 및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됨에 따라 주변 경쟁국으로 기술 이전 및 기술 유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유출은 산업 스파이 등을 통한 불법적인 유출뿐만 아니라 M&A와 같은 합법적 절차를 가장한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경쟁국의 산업기술 유출 시도에 대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우리 기업들의 대처는 아주 미약한 실정이며 예방체계도 갖추지 못하는 등 무방비 상태의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해외로의 기술 유출 범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경제 환경 및 보안. 세계적인 석학이나 보안 전문가들은 21세기 시대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저명한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산업 스파이는 21세기 가장 큰 성장 산업이며 경제전쟁과 경제 스파이가 이 세기를 특징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터 슈바이처는 군사 첩보는 뒤로 물러나고 민간 기업을 위한 첨단 기술과 첩보가 그 자리를 메우게 될 것이라고 했죠. 전 미 중앙정보국 국장 제임스 올시는 큰 용 한 마리는 무너졌으나 밀림 속에 독사가 우글거린다라고 표현하였고, 피에르 마리오는 동맹국을 상대로 경제, 기술, 산업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모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군사전쟁 시대와 경제전쟁 시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군사전쟁 시대는 국가 간의 전쟁이 원인이 되지만 경제전쟁 시대는 기업 이익, 인류의 행복한 삶에 대한 욕망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군사전쟁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지만 경제전쟁은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군사전쟁은 국경과 전쟁터에서 일어나지만 경제전쟁은 지역과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발생한다는 차이점도 있죠. 군사전쟁은 시작과 끝이 존재하지만 경제전쟁은 시작과 끝이 없기도 합니다. 한편 군사전쟁은 살상과 파괴가 수단이 되지만 경제전쟁은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수단이 됩니다. 군사전쟁 후에는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따라오지만 경제전쟁 후에는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생산됩니다. 즉, 군사전쟁은 인류의 불행을 가져오지만 경제전쟁은 인류의 욕망과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군사전쟁과 경제전쟁에는 공통점도 존재합니다. 바로 생존게임이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진리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치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사회는 농경사회 및 산업사회와 다르게 정보와 인재가 중심이 됩니다. 특히 엘리트 축제와 명예를 위한 치매가 나타나는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보사회의 경제 환경과 보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탭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 기업의 보안관리 실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기술 불법 해외 유출 시도 적발 현황을 보면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5년간 280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 불법 해외 유출 시도 적발 현황을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정밀기계가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밀화학, 생명공학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 유출 시도 적발 현황이 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타 공공연구기관 등이 20%, 대기업이 16%를 차지했습니다. 시행 주체별로는 전직 직원이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직 직원, 협력업체, 투자업체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 보유기관별 실태조사 결과 보안 역량 수준이 2012년 평균 71점에서 2014년 76점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중소중견기업은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로 취약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산업 스파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경쟁력 상실, 고객 이탈, 매출 감소, 시장 점유율 저하 등으로 기업이 도산할 수 있지요. 따라서 기술 유출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출자는 내부에 있고 전직 또는 현직 임직원이며 핵심 정보를 다루는 핵심 임직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를 활용하며 유출량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막대하고 유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단독 소행이 아니며 그들은 아주 평범한 임직원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보안 관리 현실을 살펴보면 경영진의 보안 무관심, 자체 보안 조직의 부재, 보안 인력 부족과 낮은 처우로 인해 보안 거버넌스가 취약하고 IT 자회사나 외부 업체들의 최저가 입찰을 통해 보안 기능을 위탁하며 IT 아웃소싱에 과다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거나 관리용 노트북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내부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권한이 탈취된 하나의 노트북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등 보안 설계에 결함이 있습니다. 주요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평문 상태로 유출되거나 초동 수사 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신속한 사고 인지 및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변명으로 고객의 불신과 의혹을 증폭시키거나 조직의 경시화 및 홀대로 사기가 저하되고 처우가 열악하여 보안 조직의 환경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안 관리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생각한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산업 스파이의 손쉬운 표적이 될 수 있는 개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근무 태도를 보면 평소 불평불만이 많거나 경솔한 말과 행동이 잦고 지위에 대해 반항적입니다. 둘째, 생활 태도를 보면 사생활이 문란하거나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성격은 허영심, 이기심, 모험심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신뢰심과 자만심, 욕구불만이 지나치고 소외됐다고 느끼거나 무지한 자, 신용불량자, 업무 실적이 저조한 자, 승진급에 누락된 자 등이 산업 스파이의 손쉬운 표적이 됩니다. 산업 스파이의 손쉬운 표적이 되는 기업 또는 연구소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첨단 기술이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한 기업입니다. 둘째, 제품의 생명 주기가 짧고 먹튀 논란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보안 투자를 하지 않고 보안 시스템, 보안 교육 등이 부실한 기업이 많습니다. 평생 직장 개념이 희박하고 기업 경기가 저조한 기업, 최고 경영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비윤리적이며 방만한 기업, 보안에 무관심한 CEO가 있는 기업 역시 산업 스파이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이동이 심한 기업, 퇴직자의 유출, 처우에 인색한 기업도 산업 스파이의 손쉬운 표적이 됩니다. 계속해서 경영자의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보안을 요구하고 그간 아무 일 없이 경영해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IT가 보안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열애이고 보안 사고는 남의 이야기이며 보안 업무는 아무에게나 맡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발생 시 보안 책임자부터 문책하고 유출 시 내용 증명으로 경고부터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밀 유출의 특징을 살펴보면 관리자 또는 핵심 인력에 의한 내부자 소행이 대부분이고 전통 범죄에 비해 범죄의식이 없으며 유출량이 광범위하고 막대한 분량의 정보가 유출됩니다. 침해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보안 관리의 필요성. 보안 관리는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술과 정보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쟁사의 정보 탐지 및 산업 스파이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유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도 보안 관리가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직장의 고정관념이 사라지면서 이익 추구를 위한 현 전직 임직원의 기업 비밀 유출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죠. 사회공학적 기법을 활용한 해킹 등 공격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사이버 공격의 대규모화, 융복합화 등 사이버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 환경도 보안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